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안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의 그 이유나 사연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함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도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영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직접 영유를 알아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영유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막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영유를 보내지 않고도 잘 할 수 있었던 이런 저희가 했던 방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영유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왜 영유를 보내고 싶어 하시나요? 네, 영어 유치원을. 네. 사실 아시겠지만 영어 유치원이 아니죠. 교육부에서도 이거 단속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도록. 왜냐면 실제로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종일반 이제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은 이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원장님들도 이게 경쟁이니까 그렇게 막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어찌됐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낼 때는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쵸? 왜냐면 그래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영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하고 생활을 하면서 말도 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영어로 많이 듣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영어로 이제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럴 만한 그때는 경제적 여유도 안 됐고, 아예 저희는 옵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서 잘 알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댓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저희 딸도 엄마표 영어로 이중언어 사용 중입니다 라고 하고 계시고, 네, 엄마표 영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가성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야 월 150에서 한 2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그런 정도는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와인 아시죠? 그런 분들 보내면서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또 이제 아이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케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장점이 있죠. 영어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이러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제가 맘코칭하는 분들 중에도 많았었고, 또 특정 지역에 보면 판교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유치원이 보내려고 해도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좀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의 그 이유나 사연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함부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도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또 제가 아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다 답변을 좀 보면 영어를 더 많이 접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와이블리님, 그거 외에 조기 영어 교육 방법을 잘 모르므로. 그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구맘님,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영어 학원을 가니 저도 보내야 하는 건가 싶다가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니 주춤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유치원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는 사실은 영어 노출을 시켜주고 영어에 대한 정서를 좋게 해주기 위함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유치원도 결국은 주변에 있는 영어 유치원들하고 이제 경쟁이 붙을 거잖아요. 엄마들의 입소문으로 어떤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 애들이 영어가 많이 늘더라, 숙제를 많이 내주더라, 파닉스를 좀 하더라, 쓰기를 좀 하더라, 소문들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이어도 그 나이 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인데, 사실은 이 정서를 좋게 해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파닉스를 얼마나 빨리 뗐다, AR 지수 몇 책을 읽더라, 쓰기를 어느 정도 하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이제 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봐서 레벨에 맞게 아이들 반배정을 다시 한다고 하고, 거기서 오는 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
가 분명히 있을 거고, 엄마들도 애가 지금 잘 하다가 반이 낮은 반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의식이 되고 학습을 집에서 더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환경들. 물론 뭐 모든 영어 유치원이 그런 건 또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러저런 것들로 영어 유치원의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잘 몰랐고 그냥 집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만들어줬더니 3년이 지나니까 현서가 영어로 영상 보는 거에 대해서는 디즈니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쯤 되면 아웃풋이 걱정이 됐었는데 아웃풋이 없어도 저희는 그게 큰 걱정은 아니었고, 그렇게 영상을 재미있게 영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 후에 이제 호드 잉글리시라는 걸 하면서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앞에 3년 동안 쌓였던 게 빵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Today, I'm going to make a cool thing that you're going to be surprised. And look at this. We are going to make these today. It's a mini notebook that is for my Molang character. And it says cheer up. And there's a Molang logo. And we have a mini pencil that we can really write.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니었고, 현서 엄마는 특히 이제 유치원도 사실은 유치원보다 그 어린이집을 또 보냈어요. 7살까지 유치원을. 왜냐면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보다는 정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치원보다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보육이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의 개념이고. 물론 요새 어린이집은 또 이제 교육 쪽도 많이 보강이 돼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찌됐건 제가 지난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취학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인 것보다. 이 학습은 아이가 정서가 좋고 자존감이 높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아이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현서가 지금 그렇거든요. 예. 뒤에 가서 충분히 자기가 따라잡더라고요. 예. 지금 바칼로레 온라인이라는 영어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도 솔직히 현서가 바칼로레 온라인 그 토론식 수업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잘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거기 친구들은 보면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영유 출신 친구들이고, 또 보면 사교육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하면서도 현서는 이제 집에서만 했는데도 그 수업하는데 크게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있고, 그걸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렸을 때 정서적인 게 잘 갖춰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많은 엄마들 만나면서도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맘코칭을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도 약간은 보이거든요. 약간은. 근데 그런 경우는 엄마들이 이제 학습보다는 아이의 정서, 관계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 독서 같은 걸 꾸준히 해주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아이들이 엄마표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유튜브 영어 학습법으로 루틴을 잡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급함이 없고, 자꾸 이제 영어 유치원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딱 영어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뭐 잘하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뭐 거기서도 음악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미술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긴 하겠지만, 늘상 쓰는 그 영어가 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죠. 네, 이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경쟁을 하는 환경, 그리고 많은 활동이 있는 그런 환경 자체에서 좋은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는, 좀 외향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특히 첫째들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 성향이 되게 있는데, 영어 유치원을 갔는데 내가 친구들보다 못해요. 선생님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걸 극복해서 더 잘하는, 극복하고 자극이 돼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제가 엄마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영어 유치원의 장단점들,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입각한 장단점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엄마가 영어 실력에 집착이 되면 사실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걸 애써 무시하고 싶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주변의 눈도 우리가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부작용,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거기서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심플 미라님, 놀이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되는 계기였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사실 제일 바라는 건 이건 거죠. 네.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자연스럽게 언어를 소통하는 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또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배정을 하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이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은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됐다는 게,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였고 현서 엄마도 그래도 영어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뭐 그거 좀 못해도 나중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생각이 저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못하고 이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잘하고 싶은, 잘하게 해주고 싶은, 왜냐면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보다 영어도 좀 빨리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게 뭐 반드시 그게 문제의 솔루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3년 전에 냈는데, 최근에는 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렸을 때 알파벳이나 파닉스나 읽기가 아니라 영어 영상으로, 정말 재밌는 영어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집안의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대안이 생긴 거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집안에서 즐겁게 아이의 정서 생각하면서 엄마가 같이 놀아주면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현서 사례 하나만 나왔겠지만 앞으로 점점 많이 그런 친구들의 성공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현선애가 시작이었지만 현선의 책을 보고 시작한 수많은 분들 중에 뭐 그래도 한 1, 20%는 성공 사례가 나올 거고, 그게 저는 이제 3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제가 책이 나온 지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올해 내년부터는 현선애처럼 해서 성공된 사례들, 아이가 집에서 영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웃풋도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제가 내년부터는 좀 많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맘코칭 받은 엄마들이 항상 약간 이런 게 있으세요. 현서 아빠한테는 학원 보내거나 뭔가 학습하는 거나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걸 숨기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여기셔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약간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자신감이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맞죠.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학습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서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도 너무 이제 학습식으로, 그러니까 학습식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숙제도 이만큼 내주고 자꾸 단어 암기하든지 단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자꾸 레벨 테스트를 봐서 아이들은 약간 경쟁의식을 부추기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이 아이들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학원들하고 또 이제 경쟁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성과가 나오는 말하기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 아이들 레벨 교재를 가지고 또 경쟁을, 어느 학교는 어떤 교재를 쓴다, 뭐 커리큘럼 가지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경쟁에 내몰면서 그 지나치게 우리 스펙이라고 하죠. 네, 뭐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다 스펙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스펙을 매기는 거죠.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뭐 AR 지수가 어떤 애들이 많다, 뭐 어떤 책을 교재로 쓴다, 뭐 이런 것들. 아이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가 망가지는 게 저는 가장 문제지, 아이가 정서가 좋다고 하고 스스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방법을 엄마가 알려주는 거는, 엄마가 못한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현선의 방법이 대안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엄마들이 제가 생각하는 뭐 한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현선의 방법 제대로 하는 거. 근데 책을 읽은 분들은 한 3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맘코칭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알려드렸던 거고, 제대로 알려드렸던 것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은 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면 진짜 영어 영상만 보면 된다고? 그건 현서니까 된 거겠지. 현서 아빠가 집에서 영어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대화하니까 된 거겠지. 이런 약간 불신이나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제가 엄마들한테 확실히 좀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어느 때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 환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알려드렸던 거죠. 맘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PD에 올려드렸던 그 원데이 줌 강의도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책을 내고서 맘코칭을 2년을 하면서 또 경험이 또 쌓였어요.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맘코칭을 했던 엄마들한테는 제가 방법론만 딱 알려드리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2년을 흘려보냈는데, 그 중에 잘한 분도 계시고 또 영상만 보여준다고 안 될 것 같아서 또 학습을 병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제 더 메이크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장기 과정이란 걸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무료 강의를 제가 11월 16일 날 목요일 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폼을 제가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스타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11월 16일 날 제가 그거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무료로. 이번에 아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무료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10,000원이라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풀기에는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라방 보시는 분들은 꼭 이제 원데이 줌 무료 강의, 이게 무료 강의지만 정말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 뭔지에 대해서 쫙 전반적으로 훑어드릴 수 있는 로드맵 강의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제가 녹화를 안 할 거예요. 딱 그날 줌으로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낼 거기 때문에 그날 딱 들으시고 메모 잘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